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모래사장 대신 동글동글한 모양의 몽돌로 이뤄진 북구 강동 산하지구 몽돌 해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동 해안지구라고 불리는 이곳 해안가에 산책형 공원이 추진되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지역인 강동 해안지구. 근래 들어 호텔 등 고층 건물과 카페 등이 잇따라 들어서는 등 관광 인프라가 하나둘 갖춰지면서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동해안은 동해안에서 보기 드문 몽돌 해변으로 파도가 몽돌과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소리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도로변을 따라 각종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시야를 가려 동해 수평선을 시원스럽게 볼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이곳에 울산시가 강동권 관광개발 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인 강동해안공원 조성 사업이 지난해 말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면서 인기 관광 명소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동해안공원 조성 사업은 해변 산책형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몽돌광장과 고래광장이라는 두 개의 광장과 해안 산책로를 갖추는 사업으로 전체 203억 원이 투입됩니다. 몽돌광장은 미디어월, 쉼터 등이 들어서고 고래광장에는 고래전망대, 야외무대, 쉼터 등이 조성됩니다. 특히 이곳 해변에는 강동해안의 수평선과 몽돌의 아름다움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총 연장 500여 미터의 해안 산책로가 조성 중입니다. 해안 산책로는 야간에는 구간마다 은하수길, 몽돌의 길, 사색의 길 등 5개 테마로 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 해변 산책형 공원이 내년 3월에 준공되면 강동권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동권 관광개발 사업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강동 관광단지에 롯데건설이 추진 중인 강동 롯데 리조트 조성 사업은 974실의 생활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컨벤션 등을 조성 중으로 현재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재상이 롯데리조트협회 추진 중인 765실 규모의 JSH 호텔 앤 리조트 사업도 오는 6월이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와 함께 북구 신명동 일원에 컴패니언이 추진 중인 체류형 웨일즈 코브 울산 관광단지도 조만간 울산시의 관광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등 북구 강동해안의 관광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됐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자신이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히며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첫 현장 행보로 오늘 울산을 방문해 현대자동차 협력사와 울산대교 전망대, 현대중공업, 세울원자력본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구군 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선거관리 인력과 시설, 장비와 물품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투개표 사무의 투명성과 정확성, 보안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 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사 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임야에 대해 화기물 소지를 금지합니다. 울주군은 관내 전 임야 5만 1,800여 헥타르를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히 산불 피해가 컸던 대운산 일대는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 감시 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주군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산불감시원, 이장과 협력해 주말 동안 전원주택단지와 주말 농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자신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울주군이 지난달부터 추진한 울주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지원 사업으로
지난 9일 통행료 첫 환급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원은 지난달 시작된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사업에 3,421대가 등록해 총 3,149만 원이 국민들에게 환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1인으로 환산했을 때 월 평균 환금액은 21,868원입니다. 울산과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합동으로 지역 인재를 뽑는 채용 박람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른바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설명에 답게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안예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9년간 꾸준히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울산시. 지난해 울산을 떠난 인구는 4,800여 명. 10대와 20대 청년층의 유출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떠난 이유 가운데 취업은 세 번째로 많은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취업.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 티오보다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의 티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직장 구하고자 지금 공공기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울산에서 공공기관 합동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구직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정보도 이해합니다. 채용이 언제 열리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실무적으로도 이제 그 현직자분들이셔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합동채용 박람회에서는 울산과 경남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28개 기관이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구직자들과 직접 채용 상담을 진행하며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PT나 상황 면접 그런 거 없고 토론 면접 없고 영어 면접 없고. 구직자들은 취업 상담과 함께 직무 적성 검사와 모의 면접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취업 준비를 접근해야 되는지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하고 더 중점적으로 더 힘을 실어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현장의 현직자들의 경험을 좀 살려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은 공공기관과 기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업들은 울산의 지역 인재를 살펴봅니다. 지역 청년이나 대학생들에게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중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 발굴과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합동 채용 박람회. 이번 박람회가 울산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겨울 천연 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가 울산 회화강 습지와 북구 동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회화강 습지와 동천에서 저어새가 잇따라 발견된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관찰됐으며, 특히 영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서 절멸 위기종으로 야생에서 절멸 가능성이 높은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내 3호 잔디정원과 만남의 광장 화장실 앞에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와 반려동물 소변 전용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시간 단축을 위해 구군별 구조 전문 포획단을 운영하는 한편, 유기동물들의 상시치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동물병원과 연계해 응급진료도 실시합니다. 이 같은 울산시의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에 힘입어 울산의 유기동물 자연사율은 지난해 57.5%에서 올해 4월 현재 27.8%로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5.4%에서 18.3%로 증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현장 안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교사 10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교과서 발행사별 기능을 안내하고 수업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향후 보조교사 배치와 학생용 스마트기기 부속품 구입비 지원, 학부모 공개 수업과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안착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암세포와 혈관 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칩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조윤경 교수 연구팀은 칩 기술을 활용해 1000개 이상의 암덩어리를 혈관세포와 함께 배양해 특정 시점에 원화된 암세포만 회수해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칩은 암세포가 혈관세포를 통해 원하는 자원을 끌어오며 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어 암 전이와 약물 내성을 연구하는 데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학 공장이 밀집한 울산에선 대형 재난에 대비한 대응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특수재난훈련센터가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백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의 유류 탱크 폭발 사고. 당시 탱크 안에는 인화성이 높은 혼합 제품이 보관돼 있어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고 3시간여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울산에는 이처럼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단지가 많지만 복잡한 구조에 진화도 쉽지 않은 데다 사고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특수재난훈련센터가 남구 부곡동 일대에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화학단지의 실제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석유화학 플랜트 훈련시설입니다. 건물 내부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자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위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곧바로 대용량 방사포가 투입되고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성공합니다. 센터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기업의 자체 소방대원들과 협업을 통해 전문 대응 인력을 양성합니다. 전체 면적 2만 7천여 제곱미터, 4개 동으로 구성된 이 센터에는 석유화학 훈련장과 5개 탱크 등 모두 7개의 실전형 훈련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울산 특수재난훈련센터는 대형 재난과 산업단지에 대한 재난 대응 능력을 높여서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방과 고시원 등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형 화재를 가정한 훈련도 가능합니다. 이번 센터 준공으로 소방공무원과 기업체 안전관리자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민관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고 대응력을 계속해서 높일 계획입니다. 내년 12월에는 국내 소방훈련 기간 최초로 실화재 선박 훈련장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실제 화재 현장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재난보건력이 도시의 안정성과 경제적 성장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울산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윤영배 박사는 재난보건력 중심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울산시가 최근 획득한 재난보건력 중심도시 인증은 도시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잡은 것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를 기회로 국제적인 재난과 안전 관련 행사를 적극 유치해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 재난 대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살 예방과 정신응급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과 경찰부서장 간담회가 어제 울산시청 일별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자살 방지를 위해 소방과 경찰과 함께 긴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늘어난 반면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울산 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비를 나타내는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한 가운데 백화점이 13.8%, 대형마트가 19.6% 줄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지난 9일 경상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경남 주력산업 제도약 동반성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남 주력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정책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에 최대 7,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앤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